네, 생활 방역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방역도 잘 챙겨야겠죠? 자, 오늘도 마음 챙김 프로젝트 준비했어요. 강지연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함께 우리의 마음 방역 탄탄하게 만들어 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또 저희가 전화 연결로 만났고요.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예. 저희가 마음 방향으로 기분 장애, 뭐 자살,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큰 부분이긴 한데요. 네.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독의 문제입니다. 아, 예, 중독. 예, 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중독의 문제를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요즘에 또 코로나19로 집콕들 많이 하면서 뭐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홈술 하면서 또 약간 알코올, 뭐 이런 거 예. 하시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 중독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저도 사실 커피 중독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데요. 예, 예. 이 중독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중독은 크게 이제 그 어떠한 외부에서 어떠한 물질, 일종의 약물과 유사한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일으키는 물질 네. 중독이 있고요. 네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음. 심하면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떠한 행위가 또 이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행위요? 예, 예.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 스마트폰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음. 쇼핑이라든지 뭐 심하면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행위 중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오. 어떤 물질, 약물 유사한 어떤 물질에 의한 중독 네. 그리고 또 이러한 행위에 의한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중독이냐 하는 건데 네. 중독을 어디까지는 정상이고 네. 어디서부터는 중독이다라고 명확하게 네. 이렇게 딱 잘라서 진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중독이 되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음.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을 하고 반복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성이라든지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어떤 갈망이 계속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러한 신체적인 어떤 그 이제 증상들을 보이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나 사회적 또는 학업적 어떤 직업적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같이 보고 진단을 합니다. 아, 통틀어서 다 봐야 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중독은 크게 어떤 물질 중독 그리고 행위에 대한 중독 이렇게 크게 구분도 된다는 거, 네, 오늘 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중독을 좀 많이 좀 걸릴까요? 네, 예, 네, 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이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네. 인터넷 중독이 한 이제 233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예, 인터넷 중독. 예. 네. 그다음 이제 도박 중독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220만 명, 아하. 알코올 중독이 155만 55만 명. 명. 네. 예. 그래서 이것만 합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 국민들이 중독에 노출돼 있죠. 그러네요. 예. 사실 인터넷 요즘에 너무나 우리 스마트폰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괜히 좀 뜨끔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중독 관련 현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예. 그 우리나라 인구가 한 이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다음 이제 마약 중독까지 합치면 한 618만 명이 우리나라의 이제 4대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뭐 네, 네. 담배는 빼고요. 담배도 이제 담배. 중독이 되죠. 근데 이제 아. 담배까지 합치면 5대 중독이라고 하고 보통 네. 이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을 이제 빅4 우리 이제 빅포. 예, 네, 비포 이렇게 어딕션 정의하군요.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네. 618만 명으로 국민 8명 중 1명이 이제 중독에 노출돼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제 중독에 대해서 안전한 사회냐, 음. 오히려 이제 중독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독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할 수 심각하네요. 있겠습니다. 예. 아니, 국민의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다. 진짜 이건 심각한데요. 사실 저는 마약을 우리나라랑 조금 멀다 생각했는데 심심찮게 요즘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이 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예전에는 네. 그야말로 어떤 이제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네, 극소수만이 이제 네. 하는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침투되어 있어서 그러게요. 뭐 식욕 억제제라든지 뭐 살 아, 빠지는 약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것에도 팔리거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되는 데에도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나 이런 데 여성분들 관심도 많으신데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정말 나도 모르게 중독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독이 발생을 할지 그 원인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러니까 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연구해 보면 또 네. 연구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 크게는 타고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타고나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쉽게 설명드리면 술 잘 먹는 집안에 그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한 네네. 명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네. 그건 유전적인 거죠. 물론 네. 유전병은 아닙니다. 아, 그런 네. 경향성이 유전된다는 거고요. 네네. 그건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커피라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음, 뇌에서 네. 이제 특히 좋아하는 술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어떤 아, 사람은 술 먹으면 별로 기분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이제 맞아요. 이런 분도 있는데 술 네네. 먹으면 너무 행복한 이런 거는 이제 아,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예민한 그러한 거군요. 예, 네. 그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고요. 아, 그다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우울이라든지 이제 자신감이 없는데 술 한 잔 먹으면 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네네. 좋아진다. 네. 뭐 이런 이제 심리적인 원인들 또는 이제 잠 못 자거나 괴롭거나 이제 이래서 먹게 되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음, 원인들이 작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거죠. 사회 문화적인 요인. 우리나라 같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또 음, 이렇게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인 이런 환경. 네. 또는 이제 어, 그 문제시하지 않는 그래도 음, 되는 듯이 여겨지는 이런 환경적인 문화에서는 네네.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중독의 물질 또는 중독 행위 아까 이제 물질 중독, 행위 중독이라고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이러한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이제 행위들이 뇌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갈망이 생기고 점점점 양이 음, 많아지는 내성이 생기고 하다가 안 하게 됐을 때 불쾌한 증상이 생기는 금단 증상이 아, 생기고 이러한 이제 중독의 어떤 현상들이 다 뇌에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런 중독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인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뇌의 문제 물론 이제 뇌가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술을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중독 물질들을 자꾸 하다 보면 뇌가 그렇게 변해가는 음, 거죠. 음, 이런 이제 그 생물학적인 원인, 음. 유전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말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데 좀 관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좀 신경 써야겠어요. 특히 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관대하지요. 음, 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고 문화적으로도 술 마시기 좋은 환경, 또 술 먹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기도 좋고 술 안주도 좋고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일차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네, 네, 관계들이기 때문에 네. 거절하기도 쉽지가 아, 않은 환경, 예,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이 경제를 상당히 많이 책임져 주다 보니까 음, 남성들이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허용돼 온 문화, 네, 예,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음주율을 높이는, 그리고 아. 이제 제주도가 고위험 음주율 이제 상위권에 있는. 상위권에. 예, 예전에는 1위였어요. 전국 1위였는데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긴 예, 한데 조금 더 우리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이게 중독은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보통 중독인 사람들은 네. 그 이제 본인이 절대가 안 되는 것을 주변에서는 아는데, 주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아는데 네, 네. 정작 본인은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부정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외부 탓을 하고 네. 이제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이제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또 조금. 합리화하고 네. 최소화하고 네. 부정하고 하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독 치료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가족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걱정되는 게 이 중독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많이 원인이 된다고 나오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예, 폭행, 뭐 강도, 강간, 살인 같은 이런 강력 범죄의 경우 약 30%에서 음주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희생자들도 음주 상태에서 희생되는 경우들이 더 높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주 상태에 있을 때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또 이제 저지를 가능성도 높고 한 거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뭐 사기, 자금 횡령, 절도 이런 것들이 도박 중독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네. 정선 지역에서 강원랜드 개장 이후에 10년간 도박 문제와 더불어서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우울증이 겹쳐져 있어서 자살한 사람이 전국 1위였죠. 그렇네요. 예, 강원도의 자살률이 전국 1위였는데 네. 고 부근, 네. 예, 강원랜드 부근의 자살률이 이제 전국 1위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영향으로 이제 가상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조금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또 금품갈취, 폭력,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도 영향들이 있죠. 그러네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정말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 그 4대 중독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 109조 5천억 원 정도. 정말 이 돈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예. 상상하기 안 예. 돼요. 네. 예. 그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5조 원. 그래서 네. 합치면 한 113조 원이 5대 중독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네.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비용이, 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하기 전에 대책 마련하고 지원하고 대책들 빨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네, 사회도 건강해지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방, 홍보, 네. 또 이런 이제 국민의 인식 개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네, 우리 좀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앞서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런 중독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본인은 또 절대 아니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사실 본인이 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사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끌려서 어쩔 병원에 수 없이 왔습니다. 끌려오시는 분.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스로 옵니다.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인식의 개선들이 좀 됐다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아주 이제 중증 중독 상태에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할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네. 변화하려는 이제 동기 수준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네. 모든 병이 다 그렇죠. 꼭 중독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암에 걸렸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네, 예, 네. 마찬가지로 중독도 그러한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또 근데 의지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안 되죠. 중독이라는 안 게. 되죠. 예, 네. 의지만 있으면 내가 끊으려고만 하면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네. 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럼 중독까지 예. 아니겠죠, 그건.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치료는 보통은 이제 그러한 이제 갈망이라든지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항갈망제라든지
또 이제 기분 장애가 있어서 자꾸 이제 이런 중독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분들은 그런 기분의 조절제라든지 또 불안, 우울, 이런 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꾸 이제 중독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조절해주는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되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적 어떤 재활적 치료, 이런 것들이 그 병원에서도 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중독센터라든지 도박센터라든지 금연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개선하려고 의지가 있는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또 주변에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숨길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본인이 너무나 강력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하면 좋을지요. 네. 예, 뭐, 그 중독 치료하는 병원으로 1차적으로 가세요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네. 그런 이제 중독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역사회에 이제 상담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과 같은 4대 중독은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네.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서귀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네. 네.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는 759-0911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도박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재활하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관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예, 거기는 751-1336. 네. 예. 네. 그리고 니코틴 중독. 네. 예, 이제 금연 를 치료센터. 도와드리는 이제 네. 금연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제주금연지원센터 전화번호는 758-9030.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기관의 도움을 1차적으로 좀 받아보시고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신과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한 분들이 어느 정도 스크리닝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이런 중독을 치료하는 아. 기관에서 또 도움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759-0911번 그리고 저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는 751-1366번 1336. 1336번. 네네네. 큰일 날 뻔했네요. 1336번. 그리고 제주 금연지원센터는 758-9030번. 네. 이렇게 뭐 번호 기억 못 하셔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안내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뭐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또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많이 힘드셔서 이로 인해 또 우울증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또 센터장님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사실 이제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음, 뭔가 이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괴롭거나 현실에 어떤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는 또 네. 현실에서 어떤 즐거움 또는 행복감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중독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계속되면 그런 네.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잔잔한 행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운동, 또 좋은 사람 만나기, 맛있는 음식 먹기, 뭔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성취함으로써 이제 어떤 성취감을 가지면서 행복해지는 소소한 행복들, 소확행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네네. 중독에 빠져들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또 네. 중독에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방법이 되겠군요. 네, 희망을 잊지 말고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거리들을 같이 좀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부나 우리 또 제주도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늘 또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우리 강지아 센터장님 앞으로도 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음 챙김 프로젝트 오늘은 중독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